빅데이터를 이용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빅데이터 로그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빅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전문가 전채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이번 선거 분석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선거 전략 수립이나 당선자를 예측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특정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 횟수, 또 연상 단어, 감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데요. 실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예측한 것도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당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거의 대부분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점쳤습니다만 빅데이터 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성향을 노출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지지자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포털이나 SNS를 통해 그들의 성향을 역추적하는 방식이어서 각종 선거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 빅데이터로 어떤 점을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좀 살펴볼 텐데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이고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주제로 네이버 뉴스와 댓글, 블로그와 카페 등 13만여 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예. 전체 데이터에서 언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1일 이후 전반적으로 언급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언급량이 등락하는 지점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뉴스 댓글만을 따로 분석해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월과 2월에 좀 잠잠하던 언급량이 3월 들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급량이 가장 높았던 3월 23일에는 전날에 비해 언급량이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급량이 높았던 3월 2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급량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선거 이슈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스 댓글은 시민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표출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시민들의 관심도나 찬반 감성을 확인하는 데 좋은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댓글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3월 23일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날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3월 16일도 야권 단일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날은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날입니다. 다음으로 댓글 언급량이 많았던 3월 28일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이 다시 불거진 날입니다. 16년 전 내곡동 땅 청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을 강조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공략이 줄을 잃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두 후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시민들이 각 후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댓글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댓글에서 각 후보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연관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일본과 도쿄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 남편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금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단일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내곡동
땅, 청량, 생태탕 등 그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서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직을 사퇴한 배경이 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후보별 연관어를 살펴봤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당선자의 압승으로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빅데이터에서는 어떤 후보의 언급량이 더 많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만 살펴볼 때는 두 후보의 언급량에는 그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전체 13만여 건의 데이터는 사실 4월 4일까지 그 수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언급량은 한 3만 1천여 건, 또 오세훈 후보는 3만 500여 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 실제 어제 선거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만으로는 사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급이 많이 될 때 부정적인 언급인지 긍정적인 언급인지 조금 감성 분석을 통해서 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네. 특히 그 빅데이터에서는 지역별 분포, 데이터 분포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선거 결과를 보시면 강남권에서 특히 그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런 예, 예. 점들도 있었고 투표 참여율도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만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정확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로그온 오늘은 어제 끝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전채남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BS 뉴스 소중한 제보로 채워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